그래서 사실은 이제 검찰이 이런 행태가 경찰은 바뀌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그 윤석열 그 남아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그걸 의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경호처 차장이나 또 유광우 본부장에 대한 처리를 보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뭔가 미련을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뭐 사령관들 전직 사령관들 막 구속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또 모른다. 끝까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맨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으니까 굳이 특검을 할 필요가 있냐 하지만 또 어떻게 검찰이 또 수를 쓸지 몰라요. 우리가 알잖아요.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행태를 보면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또 틀지 몰라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특검이?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검찰을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정치 검찰이라고 예. 표현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검찰만큼 정치를 잘하는 이런 집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또 이게 이제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의 뭐 지지율이 높아진다. 예. 국민의힘 당이 여론조사에서. 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보다 앞선다. 뭐 이런 여론조사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구가 직결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제일 행동 이 지침 중에 하나가 이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아주 적극적으로 네, 임해라. 맞습니다. 그런 지침도 있다는 그런 이제 소문들이 돌고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여론조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인을 사인이죠. 주고 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정치를 하는 그런 집단으로서 지금 대세가 다시 바뀌고 있구나. 그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사령관들을 검찰이 다 구속을 시켰지만 예. 이제는 조금 우리가 태세를 또 달리해 볼까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의 경우에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한 10일 정도는 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한 10일 정도를 검찰로. 검찰에서 할 텐데 네,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20일 중에 10일은 공수처에서 하고 왜냐하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서 이게 기소를 하려면 검찰로 넘겨야 되니까 검찰에서 또 10일을 조사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 걸로 보여져요.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네. 네. 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 기존의 사령관들이 자백을 했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윤석열을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을 부인하고 예. 또 이런 사령관들이 사실상 자백을 뒤집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검찰이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죠. 우리가 사실 의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특검만이 답이다. 이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특검을, 있는 그런 특검만이 답이다. 네, 특검이 그렇게 아니면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저는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내란 특검법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걸 거의 민주당이 좀 수용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걸 안 하겠다고 지금 또 파행을 해버렸어요. 밤까지 기다리면서 그걸 물론 통과는 됐습니다만, 근데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그것도 잘못됐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런 걸 거의 다 들어줬어요. 네. 다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란죄와 외환죄를 같이 수사를 하겠다. 네, 맞아요. 그렇게 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하도 안 된다 우기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외환죄를 빼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란 선전 선동죄도 처벌을 하자 그 내용을 우리 특검 안에 넣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이 자기들한테 그런 수사의 칼날이 올 걸 두려워서 내란 선전 선동죄를 사실상 빼자라고 주장을 해서 그래. 그것도 빼줬어요. 그것도 빼줬어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이게 너무 길다. 좀 시간을 줄이자 해서 시간도 좀 줄여줬고요. 그리고 또 수사 뭐 검사 특검이 너무 숫자가 많다. 좀 줄이자. 또 수사관들도 줄이자 해서 다 들어줬어요. 맞아요. 다 줄여주고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3자 추천 특검. 우리는 원래 야당이 추천한 안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만든 안도 그것도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으로 다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다 받아들였어요. 수용해줬죠. 딱 하나 이제 인지에서 알게 인지에서 된 수사. 그 내란죄 수사하면서 인지 범죄를 인지하면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근데 이거는 모든 특검의 기본 다 중에 들어있어요. 기본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럼요. 수사를 하다가 다른 범죄가 인지되면 예. 수사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빼달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내란 속에 윤석열만 수사를 하자. 뭐 예를 들면 이런 법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특검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수사 부분만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다 해서 그걸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번에 통과된 내란 특검법은 사실상 여야 합의 특검이랑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거의 다 맞습니다. 수용을 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이 여야 합의로 음. 특검을 해야 그렇게 된다 주장하죠. 주장을 하는데 네. 사실상 여야 합의 특검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더구나 법무부가 그동안 제3자 추천 특검이 아닌 야당 추천 특검은 이거는 위헌이다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했죠. 말도 주장을 안 했어요. 되지만, 예. 사실 뭐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네. 그런 그 박근혜 네. 정권 그런 이제 국정농단 국정농단 특검 다 다 야당이 야당 했어요. 추천을 네. 했어요. 그래서 네. 위헌이 아닙니다. 네. 그 특검으로 스타가 된 사람이 바로 또 윤석열 한동훈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그걸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때도 위헌이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도 위헌 특검이죠. 특검입니까? 위헌 특검.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하도 국힘이랑 최상목이 억지를 쓰니까 네. 좋다. 그냥 그래 제3자 특검을 할게. 음. 해주니까 법무부에서는 이제는 위헌이 해소됐다. 네. 위헌 그렇게 얘기했죠. 위헌 법무부도. 소지가 없다. 그래서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겠다. 음.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은 내일 이제 지금 국무회의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예. 당장 이 내란 특검 공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주저주저하면서 거부권 행사할까 말까 이러면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그때는 진짜로 내란 공조. 예, 내란 공범이고 네. 진짜 그때는 탄핵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일 이 내란 특검 공포하기를 예. 강력히 저희들 그러니까요. 요구하고 뭐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핑계 댈 게 없어요. 맞습니다. 최상목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네, 때문에 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려서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요. 에너지경제에서 리얼미터의 은행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아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요거 이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보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월 셋째 주 조사하고 1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했는데 보통 1000명 단위로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표집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표집 이념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응답한 사람들 이념 성향이 있는데 1000명 중에 보수가 371명이에요. 의원님 371명. 진보는 몇 명인 줄 아세요? 226명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네요. 145명 차이가 나요. 1000명 네, 중에 네. 145명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거를. 그래서 나온 결과가 국민의힘이 좀 앞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요즘 여론조사 결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강훈 일당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여론조사 받으라고 전화 막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또 이제 진보적인 있는 분들은 뭐 귀찮아 전화 안 받기도 하고 와도 뭐 이제 ARS 전화니까 네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까 끊어버리거든요 중간에. 그러면 이게 집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145개의 표본이 차이 나는 이런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국민의힘이 앞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여론조사. 근데 시중에 나오는 요즘 최근에 나오는 여러 여론조사들이 바로 이 표본의 표집이 보수가 좀 많고 진보가 적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보수의 경우에는 네. 그 목적 의식이 뚜렷하죠. 네. 지금 지지율을 계속 높여서 그리고 응답을 열심히 해서 윤석열을 이제 구출을 해내자 네. 이렇게 여론 맞아요. 지형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윤석열 지지율, 국힘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네. 결국은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탄핵도 기각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는 거죠. 참여를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민주 지지층에서는 이제 윤석열이 구속이 됐고 지금 탄핵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안 하죠. 여론조사에 참여를 안 해요. 예, 네. 동의는 이제 좀 약간 별로 떨어지는 없죠.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그런 이제 그 여론 지형에 예. 그 사실상 그 근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런 이제 보수 가표직과 극우 세력들 결집한 그런 영향으로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상황을 겸허하게 봐야 된다. 너무 자만해서는 안 예, 되고 예. 그걸 너무 비판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에게 이런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디디고 다시 대한민국을 새롭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수권 세력이다. 이런 걸 우리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안심시켜야 된다. 이런 걸 지금 매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도 짜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도 그게 뭐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광훈이 또 미국 가 있나 봐요. 뭐 자기도 또 갔나 보죠. 들어오면 바로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던 말씀이 아니면 본인이 그냥 했던 말씀이세요? 뭐 그런 이제 취지의 얘기가 뭐 오가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네. 어쨌든 이번에 그 지금 폭동 사태 그리고 또 지금 관저에서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극우들의 집회나 그걸 이제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이런 뒤에는 이 극우 네. 보수 유튜버들이 이제 사실상 배후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많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있고 뭐 정강훈 목사의 경우에는 뭐 이런 이제 그 집회 참석하면 뭐 돈을 네, 그런 기사가 준다는 있었어요. 예 그런 네, 보도도 맞아요. 보도가 있고 그래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네.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기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했던 그 폭도들을 그들도 처벌해야 되지만 네. 실제 이들을 뒤에서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네. 영향력 행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 또 우두머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알 수는 없지만 수사관에서 그게 나온다면 그들도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시민사회단체에서 정광훈을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광훈을 이제 뒤에 배우로 보는 것 같고 그 배우 세력인 정광훈을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아마 오후에 제가 고발장 아까 들고 가는 거 봤는데 곧 고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그다음 윤상현 의원도 고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아마 그걸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을 재밌게 붙였더라고요. 유사 목사 정광훈 고발장. 네. 유사 목사라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짜 우리 참다운 목사. 네, 최진봉 교수님 같은 훌륭한 네. 목사님이 있는 반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참 이해가 네. 안 되는 행동입니다. 네. 정말 목사라고 저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정광훈 씨를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 최상목 아까 뭐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공표를 안 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면 심각하게 최상목 대행에 대한 거치도 민주당은 고민을 할 거다. 지금은 뭐 탄핵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그런 기류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내부적으로. 지금 최상목 대행이 저희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 최상목 대행의 그동안의 위헌 위법 행위는 정말 수도 없이 많거든요. 많죠. 근데 계속적으로 탄핵을 해서 이렇게 네. 이제 권한 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저희들이 있는 것도 있죠. 사실이고요. 또 그게 이제 뭐 국가 경제나 네. 이런 외국에 또 안 좋은 사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최상목 대행과 함께 이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 도를 넘는 행위를 도를 많이 넘는 하고 행위들.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네.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그 내란의 밤 그때 네, 국무회의 때 네. 본인은 그 반대를 했던 음. 몇 명 안 되는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주장을 주장을 해요. 하죠. 주장은 하지만 쪽지 받았어요. 지금 그 내란 소개가 그 이제 만약 계엄이 발령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비상입법기구 예, 만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네. 해라. 그걸 이 지시를 쪽지를 했다는 거죠. 줬다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명백한 내란 수계, 내란 목적, 국권 침탈 목적의 불법 쪽지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자기는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넣었다가 뭐 그렇게 차관한테 주장을 줬다 주장하는데 그 말을 사실 믿기가 믿기가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엄을 하겠다. 그리고 네. 그 계엄에 반대했는데 거기가 내란 수계가 쪽지를 이거 네. 너 할 일이니까 네. 이거 쪽지대로 해 하고 이렇게 그렇죠. 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안 펴봤다. 아, 그건 말이 안 돼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상식적으로 되죠. 말이 안 그리고 되죠. 그날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또 관련 그 회의를 네, F4 F4 회의를 회의를 했어요. 주재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그걸 뒷받침하려는 이런 회의를 열었다고 추정이 되는 되죠.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예. 지금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업무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 범죄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공무원의 의무 조항이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예.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해야 되는군요. 고발 그거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오. 지금 최종욱 대행은 그 자기가 위법하다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러면은 얘기했다고 그랬죠. 범죄 행위를 인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고발 안 했어요. 고발 조치를 했어야죠. 안 했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네. 또 그 징계 사유도 되고요. 징계 사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가만히 있었다 해서 이거는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전혀. 예, 그냥 그는 범죄입니다. 범죄. 적어도 내란의 방조범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요. 네. 예, 그리고 내란 부하 수행죄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짚고 예.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헌법기관 구성을 하는 예. 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지금 대법관도 아직 임명을 안 안 했어요. 했죠. 국회가 네. 의사청문회 통과시켰는데 본회의 다 통과했어요. 예. 근데 헌법재판관을 3명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2명하고 한 명은 무슨 기준인지 모르지만 한 명 임명을 안 했어요. 네. 대법관 임명 안 했어요. 네. 이거는 지금 헌법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몇 명, 예. 대통령이 몇 명, 예. 뭐 대법원장인가요? 네네 그런 그런 식으로 거. 예, 이제 나눠져 그렇게 있죠, 이게. 나눠 입법부, 사법부, 뭐 행정부, 행정부. 이렇게 예. 딱딱 3명씩 예, 3명씩 맞습니다. 임명하게 해놓은 거는 뭡니까? 권력 분립, 상권 분립을 그걸 하고 그렇게 이 헌법 기구를 구성할 때에 예. 새 그 헌법 기관들의 예. 그런 입장과 의견을 존중해서 헌법 기관을 구성하겠다. 그렇죠. 그런 결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그 대법원에서 추천한 그리고 입법부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그는 그 헌법 기관을 그쪽에서 추천한 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임명하라는 임명하는 거지. 거죠. 맞습니다.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거나 그 추천하거나 그 구성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일종의 요직행위입니다. 요식행위죠.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을 그냥 임명을 하는 게 이 본인의 책무예요. 책무죠.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상설특검도 지체 없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네, 임명하게 안 해요. 되는데 지금 지체 없이가 몇 달째 지금 그러니까요. 임명을 안 네, 하고 네, 있어요. 안 하고 이거는 있습니다. 상설특검법 위반입니다. 위반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최상목 대행이 현재 저지르고 있는 범죄예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주범이다. 지금 말로는 자기가 뭐 경제를 뭐 뭔가 항상 챙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주범이에요.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빨리 탄핵시켜야 되고 이런 나라의 내란의 이런 전국을
빨리 안정화시켜야 수습해야죠. 되는 게 최상목 대행의 책임이에요. 임무죠. 근데 내란 수계를 사실상 동조하고 내란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게 네. 다름 아닌 최상목이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 차고 넘친다. 넘친다. 그래서 더 이상 오판하지 말고 특검법 예. 내일이라도 당장 공포해라. 예. 이렇게 지금 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제 변호사도 오래 하셨으니까 그때 본 재판관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판사들이 이제 헌재 판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어제 서부지방법원의 그런 폭도들의 난입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판사 입장에서. 이거는 뭐 명백한 네. 이건 정말 더 탄핵을 해야 네, 되겠다. 그런 그런 생각이 들지 심정을 않았을까요? 당연히 굳혔을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런 이제 뭐 일련의 수사 절차나 뭐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맞아요. 그랬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중요한 탄핵 사유로 봤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뭐 이 헌법재판관들한테 뭐 통치행인데 그런 뭐 것을 그렇게 판단할 주장하죠. 권한이 없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망언을 일삼고 예. 불법 뭐 영장이다. 뭐 불법 수사다. 뭐 이런 식의 그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네. 그 자체로도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가 네. 된다. 자,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그 잠깐 이제 사이드로 빠져서 제가 토요일 날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었고 전현희 의원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진봉콜을 받았습니다. 진봉콜을 제가 진봉콜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일어났던 일이 네. 4만 명에서 4만 몇 천 명, 4만 2천 명이었나요? 그 당시에 동시 접속. 아니 제 의원님, 유튜브가요? 유튜브 구독자 진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4만 8천 명입니다. 4만 8천 명이었는데 네. 5만 명이 됐잖아요. 지금 5만 1,400 그러니까요. 명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네. 권 기자님. 근데 저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전화 끊자마자 네. 자 전현희 TV 가서 빨리 구독해달라. 그 연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전현희 TV 가서 막 눌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깜짝 놀라셨죠,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오마이 TV가 네. 한 240만 명 이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난 재벌인데 네. 이 새빵살이하는 전현희 TV 좀 살려달라. 조금 좋은 네. 집으로 좀 이상하게 이상하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요청을 하셨죠. 했더니 5만 4만 8천 명이었는데요. 딱 그거 하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네. 있었어요. 의원님은 전화 끊고 다 볼일 보셨지만 네. 저는 여기서 전현희 TV 가서 네.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네. 그런데 그냥 2,000명 가까이가 순수한 오마이 TV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 3,300명 네 맞아요. 정도 지금 추가로 들어오신 거예요. 구독을 해주신 근데 이렇게 것 짧은 같아요. 기간 안에 이렇게 네. 들어온 적이 있었냐고 제가 여쭤보고 없죠.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마이 TV 이 파워가 정말 파워가 대단하구나. 크다. 그리고 진짜 우리 최보라의 이 또 힘이 힘이 진짜 엄청나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진봉 교수의 네. 엄청 네. 영향력이 네. 그냥 또 많은 이제 분들의 아셨군요. 지지를 받는구나. 그래서 네. 오마이 TV 더 열심히 네. 잘해야겠다. 그리고 진봉콜 열심히 받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보면 이제 5만 네. 1,400명인데 여러분 한 5만 2천 명 정도 만들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와 계신 분 중에 뭐 많은 분들이 다 네. 구독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한 5천 명 넘게 와 계시거든요. 네. 뭐 그날은 더 많이 있었긴 했지만 2만 명 정도가 와 계셨지만 5천 명 중에도 전현희 TV 만약에 구독 안 하시면 지금 좀 찾아가셔서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전현희 TV 구독 눌러주셔서 저희가 5만 2천 명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이걸 좀 몇 분 안에 한 2, 3분 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보면 민주당 해놓고 윤석열 탄핵을 가장 앞에다 세우셨어요. 지금 본인의 전현희 TV에도 윤석열 탄핵 그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301 농협입니다. 301-0343-864391 많이 해주시고요. 그 사진이 전현희 TV에 있는 사진하고 윤석열 탄핵 사진이 달라요. 결연한 태도가 윤석열 탄핵 쪽에는 결연한 이를 의지에 보죠. 다물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을 안 걸었어요.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네. 보여주시는 모습인데 여러분 좀 가서 구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완료했다고 계속 올리고 계세요. 구독 완료했다 오늘 완료했다. 오전에 예. 이제 최고위 끝나고 비공개 예. 최고위가 있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예. 사실 이제 예.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이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예? 김병주 김병주님이시죠. 최고이십니다. 예. 그분이 항상 자랑하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보고도 좀 유튜브 열심히 해서 구독자 늘리라고 네, 계속 격려도 얘기하시죠. 해주시고 또 약간 이제 저를 길도 좀 죽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제대로 뭐 네. 라이브를 하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막 계실 때 네.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오마이 TV가 도와줘가지고 네, 네. 지금 5만 명 넘었습니다 하고 막 넘었어요. 자랑을 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다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네. 100만 100만이 명이 넘으세요. 넘잖아요. 네, 맞아요. 김명주 최고는 뭐 거의 뭐 50만 50만, 가까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5만?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더 좀 당당히 또 지금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내란 상황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 저들이 하는 거짓말을 좀 더 많이 맞아요. 규탄하고 탄핵하고 이런 활동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예. 구독자가 좀 더 늘어야 돼요. 늘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힘을 보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들은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게 대응하는 게 민주당 의원 최고위원들의 유튜브예요. 거기서 사실을 얘기하고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들 또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도 좋은 정보 받을 수 있고 또 의원들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전현 의원이 이제 여전사로서 가장 앞장서 윤석열 탄핵을 완성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구독 많이 저도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 다시 한번 몇 명인지 확인해 주실래요? 구독 전현희 의원 전현희 TV에 구독 계속 전현희 좋아요도 눌렀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직 5만 2천이 안 됐습니까? 그새 또 눌렀죠. 네, 100명이 늘었습니다. 100명이 또 늘었죠. 네, 와 순식간에 진짜. 이게 놀래시는 일이신 거죠? 너무 진짜 짱입니다. 짱입니까? 네, 네. 다 이게 진봉콜 매일 좀 날려주세요. 힘입니다. 너무 오마이와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힘. 네, 네. 벌써 또 5만 1,500명이 됐어요. 아까 500명 네.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전현희 TV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 이제 마쳐야 돼서 수고 많으셨고요. 월요일 날 어디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네, 오셔야 네. 구독자가 늘어납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전 의원과 인사 나누고 법사위가 지금 2시에 열리니까 저는 남아서 좀 더 방송하고 네. 의원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전현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